자, 오늘 보여드리는 보드게임은 라이벌 시티입니다. 일단 부제는 알토나 vs 함부르크라고 되어 있죠. 알토나가 지리적으로 함부르크에 붙어있고 지금은 함부르크에 편입된 도시인데 그 16세기쯤에는 이제 알토나도 함부르크만큼 많이 발전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이 두 도시가 경쟁을 하는 라이벌 시티라는 이름에 맞게 두 도시가 경쟁하는 걸 주 테마로 해서 만든 2인 전략 게임입니다. 열어보시면 일단 룰북이 있는데요.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고 싶어요. 흔치 않게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한 번만 정독하기만 해도 어떤 게임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넘버링 되어 있는 게임 준비, 이것만 잘 따라가도 게임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게임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례적으로 정말 잘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만 읽고 그냥 게임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이콘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 아이콘들만 봐도 내가 뭘 플레이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보가 정말 잘 전달됩니다. 박스를 열면 제가 맨 처음에 이 박스를 열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요약표가 있어요. 이제 요 요약표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할 때 이제 휴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드 한 바퀴를 잉크가 다 돌면 한 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한 주기가 끝날 때마다 휴식기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이 휴식기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행동 일람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제 행동 요약표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 턴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지금 즉시 승리 조건이나 혹은 승리가 안 되었을 때, 아까 그 휴식기가 되어 있을 때 게임 종료 조건을 달성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요약표가 잘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약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만 어느 정도 익히면은 바로 게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이 밑에 이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수납함이 전부 다 따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4개의 어떤 슬라이딩 형식의 나무 케이스 디자인, 종이로, 실제적으로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나무 디자인이 케이스 4개랑 보드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세팅하고 정리하는 게 정말 빠르고 쉽습니다. 굳이 이 게임을 위해서 오거나이저를 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박스 하단에는 이제 라이벌 시티에 대한 설명과 보드를 펼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게임 디자이너랑 아트워크 디자이너의 소개가 간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드를 먼저 펼쳐볼게요. 구성물이 얼마나 세팅이 쉬운지에 대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할게요. 우선은 이쪽 부분이 함부르크고 이쪽 부분이 알토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할 때는 각 사이드에 이 도시의 운영을 맡을 사람이 거기에 앉으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마주보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구성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기본 어떤 여러가지 자원이 들어있는 토큰 박스고요. 이 두 박스가 공용으로 쓰는 자원들이에요. 4가지 자원, 이 게임에서는 4가지 자원을 씁니다. 맥주, 옷감, 비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자원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고요. 편지라고 말하는 토큰이 있는데요. 이 편지는 이 게임 안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해요. 예를 들면 자원 하나랑 편지를 새로운 자원 하나로 교환해서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의 동맹을 뺏어오는 데도 쓰거나 분쟁을 해결하거나 여러가지 행동을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귀한 토큰이고요. 이게 이제 휴식기를 표시하는 토큰이에요. 이 게임 맨 처음에 할 때 보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휴식기 행동 요약표를 배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휴식기를 알리는 종 토큰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잉크 미플이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잉크 미플이 순차적으로 돌면서 내가 지금 턴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요거 이제 공장 토큰인데요. 이 공장 토큰이 나한테 앞면으로 있으면 자원을 생산할 때 뒤집어서 자원을 조금 더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별 토큰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할 때 하등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이제 즉시 승리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별 토큰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게임 종료했을 때 누가 이겼는지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계속 별 토큰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쟁 보드를 넣어놨어요. 작은 보드로 이런 식으로 분쟁을 표시하는데요. 이거는 명성 토큰입니다. 이 게임이 둘이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료 조건이 되기 전에 즉시 승리 조건을 먼저 달성하게 되면은 즉시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돼요. 그 승리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3개의 분쟁에서 승리하면, 즉 분쟁 카드를 내 손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즉시 승리하게 됩니다. 분쟁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자원을 하나 소비하면서 이제 분쟁을 어떤 토큰의 이렇게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분쟁 카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명성 토큰 같은 경우는 명성 토큰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행동도 있기는 한데 분쟁에서도 옮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내가 뭐 이제 어떤 카드를 통해서 옮기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명성 토큰 같은 경우는 휴식기를 거칠 때 내가 조금 더 자원을 얻어오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배 카드 같은 경우도 상대방보다 내가 배가 3척 많으면 즉시 승리해요.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를 내가 가지고 올 때 써야 되는 단일 자원의 수가 다른 카드들보다 높습니다. 배 카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올 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엔진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행동을 할 때마다 자원을 더 얻는다든지. 배에는 보드에 내장을 깔아요. 요거는 동맹 카드예요. 동맹 카드는 여기 내장이 깔리게 되는데요. 동맹 카드 같은 경우도 배랑 비슷하게 엔진을 구성할 수 있는 그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맹 카드는 휴식기 때마다 내가 자원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 자원을 지불해야 되는 유지비가 있어서 동맹을 계속 체결하고 있을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휴식기 때마다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상대가 동맹한 걸 뺏어올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편지 토큰을 통해서 상대가 체결한 동맹을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독점하게 하는 게 보기 싫다고 하시면은 동맹을 뺏어오고 그런 식의 줄다리기도 가능하겠죠. 즉시 승리 조건에는 모든 요소에 전부 다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계속 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상대가 승리 플랜을 세울 때 그거보다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승리 플랜을 내 맘대로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행동을 언제 하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거 이제 행동 카드들이고요. 넘버링이 있어요. 맨 처음 플레이할 때는 이 시계 방향 순서대로 1부터 2까지 쭉 깔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게임을 했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깔아도 됩니다. 쭉 깔고요. 내 차례가 되면은 이 잉크병을 한 칸 내지 2칸 무료로 움직이고 내가 자원을 더 내면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 카드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행동에 지금 내가 잉크병을 옮겨 놓은 그 행동 카드 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콘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에 따라서 내가 지금 행동을 하게 되면 돼요. 분쟁을 해결한다든지 배를 사온다든지 동맹을 체결한다든지 이 명성 마크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이 행동 카드들은 여기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지만 이 특수 행동 카드는 내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 손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의 많은 변수들을 이 특수 행동 카드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내가 분쟁 한 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내 분쟁 행동을 계속 견제하게 되잖아요. 그 견제할 때 내가 손에 꼭 붙여둔 이 특수 행동 카드 하나를 딱 내면서 분쟁을 해결하고 승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 보드 위에서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내가 이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게임의 이해도가 올라오고 레벨이 올라오게 되면 서로 계속 이제 견제하는 플레이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게 부가적으로 내가 쌓은 다른 카드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동맹이 지금 3개 있다거나 그래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고 나도 예측 못했었는데 뒤늦게 발견한 그 승리 플랜으로 이길 때도 있고요. 내가 별 토큰을 많이 모았을 때 게임을 빨리 돌려버려서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게임은 진짜 다양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재미있고 둘이 할 수 있는 2인용 전략 입문 게임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도 예쁘고요. 깔아놨을 때 보드도 굉장히 예쁘죠. 무엇보다도 수납, 이 정리랑 세팅하는 게 너무 편리하고 간단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많이 만족했고요. 정말 좋은 2인용 전략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보드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날 다른 보드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